그러자 산자야가 수아뿌나에게 말했다. 하루는 내가 3층 발코니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데 당신이 화를 내며 내 연과 실패를 빼앗아 진흙 바닥으로 던져버렸지요. 그 일이 기억납니까? 수아뿌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산자야가 맞아요. 산자야와 나 말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해요. 이제 보니 산자야가 틀림없어요. 3년 동안에 너무나 커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산자야가 분명해요. 이웃들은 수아뿌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집안에 들어가게 했다. 수아뿌나는 아이들만 데리고 집안에 있는 것이 적적했고 또 순일이 가정과 공장 양쪽 일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산자야가 돌아왔으니 적어도 집안일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말했다. 산자야, 모든 형제가 큰형만 남겨두고 집을 떠났으니 어떻게 혼자서 공장 일을 처리할 수 있겠어. 어쨌든 공장 일은 형제들 세 사람에게 골고루 책임이 있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적어도 집안일만이라도 형을 거들어야 해. 아버님께서는 산자야가 행방불명된 것에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어. 비자야도 집을 떠났는데 영원히 안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거의 미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누나도 결혼하자마자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 그녀는 산자야를 달래듯 말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 우리도 충분히 고통을 받았고 산자야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이제 돌아와 주어서 나는 무척 기뻐. 언젠가는 산자야도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겠지. 그러면 이 집은 다시 식구들로 가득 찰 거야. 산자야는 모든 나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집에 있겠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밤에 공장에서 귀가한 순일은 산자야가 돌아온 것을 알았다. 그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산자야는 오랜 여행에 지쳐 이미 잠이 든 뒤였다. 순일은 아내에게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당신과 산자야는 화해를 해야 돼. 나한테는 산자야가 필요해. 난 산자야를 사랑해. 비자야는 돌아오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비자야는 식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었어. 하지만 산자야는 소중한 아이야. 그 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스와프나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화해를 했어요. 나 역시 그를 좋아해요. 내일 아침 그를 보면 당신은 전혀 몰라볼 거예요. 그는 당신처럼 키가 크고 벌써 어른처럼 행동을 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 순일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로 산자야의 방으로 갔다. 산자야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산자야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순일은 산자야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정말로 산자야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산자야는 그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산자야가 틀림없어요. 나는 떼약볕 아래서나 비를 맞으면서 온갖 장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검어졌어요. 또 내가 이렇게 키가 컸으니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 허벅지에 상처를 입자 형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기억이 날 거예요. 보세요. 여기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순일은 말했다. 아, 그래. 너는 산자야가 틀림없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야. 순일은 말을 계속했다. 산자야, 너희 형수가 너에게 모든 소식을 전한 것 같으니 내가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산자야. 난 내가 필요해. 나는 완전히 혼자다. 이 모든 일을 나 혼자서 해낼 수는 없어. 내가 날 좀 도와다오. 공장 일도 좋고 집안일도 좋다. 아무 쪽에서든지 나를 도와다오.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싶으면 내가 뒤를 돌봐주마. 너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 학교를 다녀도 돼. 산자야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결정을 못하겠어요. 당분간 집안에 있으면서 이 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어요. 집을 나간 뒤 나는 마술사에게 납치되어 3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으니 여기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나요. 순일은 말했다.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앞으로는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즉시 말해라. 내 자신을 이방인으로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한테도 엄연히 이 집안 재산의 3분의 1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산자야는 집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집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언제나 이질감을 느꼈다. 또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척 겁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만 지내면서 발코니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6달이 지났다. 집안에서만 살고 좋은 음식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다 보니 체중도 늘었고 원래의 피부색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 발코니에 앉아 거리를 구경하고 있다가 산자에는 멀리서 긴 장대 끝에 바구니를 매달아 어깨에 쥐고 걸어오는 뱀 부리는 마법사를 보았다. 그 뱀 부리는 사람은 바로 그를 납치했던 그 마술사였다. 그는 멀리서도 당장의 산자를 알아보았지만 산자는 그가 집 앞 거리에 도착해 바구니를 길에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마술사는 바구니 뚜껑을 열더니 독 있는 코브라 한 마리를 꺼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산자를 향해 높이 쳐든 다음 땅바닥에 내려놓고 꼬리를 발로 밟았다. 산자는 그 기술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 코브라는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받은 뱀이었다. 마술사의 손을 떠난 뱀은 당장에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산자는 집 안에 그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뱀은 작은 구멍에 교묘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뱀이 구멍 속에 숨어 있는 한 죽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뒷담장에 밧줄을 걸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 마술사는 대문 앞에서 서너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피리를 불자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마술을 보여주고는 돈을 끌어모았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모두 돌아갔을 때 코브라가 돌아왔다. 코브라는 아직 잔뜩 독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마술사는 뱀이 산자야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그놈이 뒷문으로 도망을 친 모양이다. 그가 집안에 있었다면 코브라가 그를 죽이지 못했을 리가 없다. 며칠 뒤 마술사는 수도승으로 가장을 해서 저녁 무렵에 산자야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순이를 만나 산자야가 집에 있는가를 물었다. 순일이 말했다. 아, 그 녀석은 이미 타락해버렸소. 5년 전에 나갔다가 6개월 전에 돌아오더니 또다시 아무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버렸소. 난 그 녀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소. 더 이상 그 녀석을 믿지 않겠소. 수도승은 동정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 곳을 여행하니 그를 만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겠습니다. 만일 그가 돌아오면 나에게 편지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찾아와서 그를 만나 다시는 집을 떠나지 말도록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달아날지 모르니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수도승은 순일에게 주소를 가르쳐주고 집을 떠났다. 집을 도망친 뒤 산자야는 표도 끊지 않고 기차를 탔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캘커타를 벗어나고 싶었다. 열차의 종착역은 델리시였다. 그래서 산자야는 그곳에서 기차를 내려 검표원의 눈을 피해 다행히 표를 내지 않고서도 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델리에서 그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 국어를 하기도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델리가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다. 군중들과 소음 때문에 겁이 났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순례자들 팀에 끼어 버스를 타고 하리드와르로 갔다. 하리드와르에서는 안전함을 느꼈다.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대개가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사원의 현관이나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방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다. 음식을 구하는 데에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산자야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어느 날 밤 산자야는 겐지스강의 한적한 장소에 위치한 사원 마당에 벵골 보리수 나무 아래서 잠을 잤다. 무척 추운 곳이라서 산자야는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 해가 뜰 무렵에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그때 한 수도승이 목욕을 하러 사원 근처의 강으로 왔다가 아침인데도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을 보고 소리 높여 주문을 외쳤다. 하리옴 하리옴. 산자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도승은 물결치는 긴 머리에 검은 눈을 한 잘생긴 웬 젊은이를 보고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어디서 온 젊은이인가? 산자야는 여러 지방에서 살아본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힌두어와 몇 가지 지역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그는 말했다. 델리에서 왔습니다. 수도승이 말했다. 델리가 고향인가? 산자야가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나는 베나레스가 고향인데 하리드와르에 여행을 왔습니다. 델리에서도 약간 머물렀지요. 하지만 이제는 베나레스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 하리드와르가 마음에 듭니다. 한적한 장소, 사원들, 성스러운 겐지스강,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좋게 느껴집니다. 젊은이가 성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수도승은 일부러 진지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이곳에 여행을 온 것이라면 나와 함께 지내도 좋다. 저쪽 망고나무 숲에 나는 작은 거처를 하나 가지고 있다. 수도승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너를 수도승에 입문시켜주겠다. 산자야가 말했다. 언젠가는 나도 당신처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잠자고 생활할 집이 필요해요. 수도승이 말했다. 집에 대해서는 걱정을 마라. 나와 함께 살자. 자, 나를 따라와라. 그가 일어서자 산자야는 그의 뒤를 따랐다. 지금까지 산자야는 늘 혼자였다. 그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마술사가 그를 발견할까봐 겁이 나서 혼자 있는 것이 더욱 두려웠다. 수도승과 산자야는 망고나무 숲의 오두막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수도승은 비단으로 된 오렌지색 승복을 사와 산자야에게 주었다. 젊은이, 너는 무척 잘생겼다. 이 승복을 입으면 너는 더욱 잘생겨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너에게 끌려 많은 돈을 기부할 것이다. 너는 그냥 심각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성자로 여길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물으면 너의 스승이며 산에서 몇 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내려왔다고 말해라. 하지만 가능하면 사람들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내가 내 대신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해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발요기 함사뎁이다. 수도승은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다. 그는 발요기 함사뎁이 몇 가지 초능력을 가진 대단한 성자라고 선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젊은 성자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순례자 일단을 데려오기도 했다. 그는 함사뎁이 갓난아기였을 때 자기가 입문을 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밀림 속에서 몇 년 동안 수행 끝에 대단한 능력을 얻어 가지고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거짓말을 했다. 모두들 이 젊은 성자를 보고 그의 미모와 진지함과 침묵에 매료되었다. 차츰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어느 날 수많은 군중이 망고나무 숲에 모였다. 오두막집에서 나온 함사뎁은 단 위에 연꽃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오렌지색 비단 승복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수도승이 큰 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새삼스럽게 발요기 함사뎁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만일 내가 태양을 가리키며 여러분에게 보시오, 저것이 바로 태양이요 라고 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둔한 짓일 것입니다. 태양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의 빛과 열기를 느낍니다. 태양이라는 말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태양의 빛과 열기는 느낄 줄 압니다. 나는 다만 발요기 함사뎁이 나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맹렬한 수행과 헌신과 신앙 끝에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많은 초능력을 행사할 줄 알지만 영적 진화에는 그 능력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발요기 함사뎁은 좀처럼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